네, 바로 어제였죠. 홍기훈 소장과 함께 서점, 박람회 등을 방문해서 우리 아이 진로를 찾는 방법 배워봤는데요. 사실 전문 서적을 다량 갖춘 대형 서점은 주로 수도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박람회 역시 지역에선 흔히 만나보기가 힘들죠. 그래서 오늘은 가정 혹은 일상 속에서 우리 아이 진로를 찾는 방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하시죠. 저희는 아이들이 항상 존댓말을 써요. 아빠는 조금 좀 엄하고 딴살이 차리고 서로 헤어져서. 그럼 지금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거네요? 저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지금.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아빠는 큰 역할을 하는 거죠. 본인은 그럼 어떤 아버지세요? 이중인격 아니세요? 남한테는 이러다가 집에 막 아빠 달려오면은 그 아침 많이 먹으랬대. 깜짝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깜짝이야. 아니, 저희 애들도 그래요. 아까하고 말씀이 좀 다르시네요. 먹고 또 헤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름살이 자꾸 늘으시는 것 같아요. 글쎄 보셨네요. 뭔가 관심 있는 분야를 잘 알아야 글로 또 진로를 탐색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방법들 뭐 좋은 거 없어요? 제가 조금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큰 서점에 놀러 가기. 근데 저는 이게 좀 그 말씀 듣는 중에 약간 이질감이 느껴지는 게 저희가 지금 사는 곳이 영동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서는 뭐 산하고 바다하고 뭐 나물 캐고 이러는 거는 많지만 대형 서점을 가는 것 자체도 큰 결심을 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쉽지 않죠. 네. 그리고 그냥 대형은 아니지만 약간 중형급 서점 가가지고 거기서 책 있는데 보면은 안 살 거면 가요. 이런 얘기하고. 안 그래요? 안 가보셨구나, 요즘. 그래요? 네. 엄마 아빠는 창구석 코너만 이렇게 끌고 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 언제든 싸야지 뭐 이렇게. 하여튼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대형 우리가 흔히 아는 무슨 문고는 다 서울에 있는 큰 서점들인데 참 그런 면에서 약간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지역에서 우리 집 주변에서 가기가 좀 힘들다면 우리 여행 갈 때 있잖아요. 네. 여행은 이게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가는 김에 만약 근처에 갔을 때는 그런 곳 한번 들려보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이제 평상시에 우리 아이가 생활 속에서 찾는다 그러면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지역 주변에 학교들 있잖아요. 특히 대학교들 이런 데서 행사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학교에서 전시회를 한다든지 사실 인근 지역 주민들은 누구나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각 분야별로 학과별로 행사가 있을 때 지역 주민으로서 그냥 같이 캠퍼스에 놀러 가면서 잔디밭에서 도시락 같이 먹고 거기에 가면 아이들이 이런 분야에서는 이런 전시회도 있고 뭐 이런 행사도 있고 그러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아이들은 좀 쉽게 가야 되니까 인물 카드 같은 게 있어요. 인물 카드요? 네, 예를 들면 엄마 아빠가 각 분야별로 그냥 생각나는 인물들을 이름을 적어요. 작은 메모지나 이런 종이에.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예능인 중에는 뭐 유재석, 뭐 과학자 중에 뭐 최재천 교수, 전과자는 누구 전과자는 누구 그렇죠. 그렇게 아이가 조금 알만한 사람들 이름을 인물 카드로 적어서 그걸 가지고 한번 놀아보는 거죠. 만약에 이 두 사람 중에 선택한다면 누구? 이 사람과 이 사람 중에 선택한다면 누구? 이런 방식으로 아이가 좀 더 관심 있고 좋아하는 사람을 그걸 통해서 놀이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일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자연스럽게 얘기를 꺼내는 거죠. 돈 별로 안 들면서 괜찮을 것 같네요. 그렇죠. 돈이 안 들죠, 일단. 그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럼요. 네, 돈을 들지 않으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가장 겁나는 게 아이가 아빠 승마를 하고 싶어요. 갑자기? 애가 갑자기 아빠 저 말이 좋아요. 말과 평생을 함께 하고 싶어요. 승마하고 싶어요. 그래요. 그럼 저기 제주도 가라. 그럴 수도 없고. 그렇죠. 돈 많이 들잖아요, 이제 승마. 엄청 많이 들죠. 그러니까 현실과 아이들의 꿈하고의 이 간격을 어떻게 조절을 해야 돼요? 사실 이제 부모가 당황하죠. 부모는 준비 안 돼 있는데 갑자기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거나 돈이 필요한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지면 굉장히 괴로워지는데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학교 토요 방과 후에
혹시 그런 게 있는지 찾아봐야 돼요. 어느 학교가 승마를 가르쳐요? 사실 이제 그것도 찾아보고 없는 학교가 많죠. 네. 있다면 다행인데 네. 현실적으로 없어. 이제 주변에 없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현실적으로 부모가 지원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한 번은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요? 체험은 한번 해볼 수 있죠. 거두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빠 매주 오고 싶어요. 거주할 수 있죠. 그럼 안 하니면 못한 결과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번 체험해보는 건 아이들한테 만족감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부모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건이 사실 지금 하기엔 쉽지 않다. 이건 솔직한 게 좋은 것 같아요. 피해갈 수 없거든요. 솔직히 말하되 대신 이렇게 한번 해주는 게 어떨까요? 종이 한 장을 꺼내서 가운데다 승마를 쓰는 거예요. 승마를 쓰고 승마와 관련된 직업들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네. 난 말을 타고 싶고 그런데 네. 옆에서 말 소변 받고 뭐 아니면 뭐 주변 관리하고 어쨌든 말하고 관련된 직업인데 그런 걸 고르면은 애가 상실감만 더 커지죠. 원래는 저걸 하고 싶었는데 우리 집이 못 살아서는 지금 이러고 있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종이를 언제 보냐면 지금 적어서 꿈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적어 놓기만 하는데 계속 적게만 하는 거예요. 계속. 계속 적는데 어떻게 적냐면 이사 갈 때 버리고. 이제 이사 갈 땐 버려야죠. 하지만 아이가 챙길 수 있어요. 자기한테 의미가 있으면 이 가운데 승마를 넣고 승마 선수가 일단 1번이겠죠. 네. 먼저 쓰고요. 하고 싶은 것. 그거 말고도 예를 들면 승마 코치. 물론 승마 선수 출신이 많죠.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는 승마 관련된 행정직을 하는 정책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 될 수 있고 또 될 수 있는 게 사육사. 딱 승마는 아니지만 동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일단 관련된 걸 써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 또 생물학자. 그다음에 수의사. 이런 식으로 말과 관련된 직업을 써놓는데 그러면 말고기 파는 그 음식점 주인도 나오겠네요. 줄도 나올 수 있죠. 당연히 나올 수 있죠. 음식점 요리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아주 아이디어 좋으세요. 너무 억지 아니신가요? 이거? 근데 이걸 적어놓고 책상에 붙여놓으면 아이들이 꿈이 그때 바뀌는 게 아니고요. 네. 늘 보다 보면 출구가 딱 보일 때가 있어요. 언제 출구가 보이냐면 아이가 절망할 때예요. 자기도 생각해보니 엄마 아빠 형편의 승마 선수는 힘든 거예요. 자기도 생각해봤을 때 한동안 해봐도 레슨 받을 수 없고 우리 집 형편에 갈 수 없다고 했을 때 아이들이 어떤 절망을 하냐면 꿈이 없어요 라고 나 왜 이 하는데 집에 태어났을까? 맞아요. 그 원망을 하는데 그때 이 그림을 본 애들은 승마 선수는 사실상 힘들지만 말과 관련된 혹시 다른 게 있구나. 자기가 한 번은 적어놨잖아요. 그때 의미가 있어요. 그때 출구가 보장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교육 전문가로 활동하는 건 저는 단순해요. 우리 아이들 호주머니에 작은 계기 하나 있느냐. 이 질문을 하고 다니는 거죠. 너도 호주머니에 메모지 한 장 있니? 부모님들한테는 우리가 키우는 사랑하는 자녀들 호주머니에 작은 계기 한 장이 있습니까? 네. 오늘 하나 사가세요. 얼마 안 하시잖아요. 갑자기 저희 아버지의 교육 방식이 생각나네요. 저희 집이 고등학교 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네. 아버지가 너 성적 유무하고 상관없이 넌 공고를 가서 기술을 배워라. 무조건. 응. 한 2년을 들었어요, 2년을. 근데 그걸 어떻게 맞아요. 극복하셨나요? 집이 약간 나아졌어요.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극복도 안 하고. 네. 저도 그 아이한테도 그런 그래요. 기회가 있죠. 서영 씨 무슨 일이 있었는데? 아니 저는 자꾸 아빠가 저는 운동하는 거 정말 싫어하는데 육사를 가래요. 아, 육사를요? 네. 아, 그래, 등록금 안 내니까. 오 하고 미래가 보장된다고. 그렇죠. 직업군인들 네, 이제 전 평생 정말 갈 수 있으니까. 싫었거든요. 네. 강요하시는 거예요, 막. 그렇게 일부러 막 성적 떨어뜨리고 그랬어요, 스스로? 아니요. 그냥 아버님이 생각을 바꾸시더라고요. 아, 어느 순간에. 저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은 항상 그런 생각 하거든요. 우리 형편에 이 그쵸. 아이를 네. 지원해 줄 수 있는가.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에요. 네. 근데 그걸 아이가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순간에 우리 집 형편 때문에 못한다. 이런 절망감은 갖지 않도록 그 이외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여지를 좀 남겨두되 강요는 하지 않아야죠.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아이가 그 꿈이 꺾였을 때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때 자연스럽게 그 중에 만약에 선택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 아이는 그래도 좀 자연스럽게 다음으로 가는 거고요. 그럼 꿈이 막 자꾸 바뀌는 거는 좋은 거예요, 그게? 꿈이 바뀐다고 해서 그게 좋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어린 아이들한테 꿈이 바뀐다는 건 흥미가 자꾸 생긴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좀 좋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꿈이 자주 바뀐다는 건 좋아했던 걸 오래 끌고 가지 못한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한움을 깊게 파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 흥미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단순 흥미. 찔끔 좋아하고 마는 거. 자기는 막 1시간 해놓고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단순 흥미는 사라지죠. 오래 남아도 취미. 근데 또 다른 흥미가 집중 흥미라는 게 있어요. 집중 흥미는 뭔가를 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던 것. 그런 경험을 TV 보기. 그렇죠. 아이들 하기 TV 보기. 좋아해요. 모든 아이들이 좋아하는 네 가지가 있죠. 그렇죠. 첫 번째 컴퓨터 게임, 휴대폰 쓰기, 네. 만화, TV 시청. 이 네 가지는 거의 모든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건데요. 단순 흥미와 집중 흥미가 있다는 것만 구분하고 있어도 아이들을 이제 흥미를 찾아줄 때 부모들은 조금 가이드 삼아서 그 기준으로 집중 흥미 쪽으로 조금 유도할 수 있죠. 꿈이 자주 바뀐다면 혹시 이게 단순 흥미가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걸 집중 흥미로. 이런 분은 어렸을 때 어떤 아이였을 것 같아요? 이제 그걸 한번 여쭤보죠. 저는 제가 듣기로는 홍기훈 소장님은 그 명문대 법대 출신이셔요. 네. 근데 중이 자기 머리 못 깎는다고 네. 본인도 대학진로 그렇게 자기 전공 안 선택해놓고 살렸어. 결국 이거 하시잖아요. 네. 왜 이걸 하시는 거예요? 법조인이 안 되시고. 사연이 좀 있는데요. 짧게 좀 해주세요, 사연. 저는 사실 축구를 좋아했던 네. 축구 선수 좀 했었는데요. 우와, 저한테 작은 선수도 하셨어요? 네, 초등학교 때부터. 근데 작은 메모지를 하나 들고 다녔어요. 서울대 법대 교수님 이름이 적힌 메모지. 사실 그게 계기가 돼서 자주 보다 보니까. 자꾸 자려고 찾아가서 나는. 그렇죠. 한번 그 얼굴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법대로 진학했는데 막상 가보니 제일 재밌는 수업은 민법, 형법이 아니고요. 법 경제학 수업이었어요. 오.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법학하고 경제학을 같이 배우는데. 근데 그 교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세상이 바뀌고 있어. 이제는 예전처럼 생각하면 안 돼. 법 쪽에 가는 생각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래? 이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근데 그분이 자기 자식이 사법고시 준비하니까 경쟁률 떨어뜨리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속으셨네. 속을 수도 있었어요. 네, 속았던 것 같아요.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20년 후를 우리가 기대해야 되거든요. 20년 후를 보면서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부모들은 자꾸 20년 전에 내가 경험했던 걸로 아이를 키우려고 그렇죠. 해요. 네, 그래서 맞아요. 간격이 무려 40년이에요. 부모가 된다는 건 그 간격을 좁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좋은 엄마, 좋은 아빠가 이제 앞으로 계속 되실 텐데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20년 전을 보는 게 아니고 아이의 20년 후를 보면서 아이를 한번 꼭 안아주셨으면 좋겠어요. 20년 후에 너를 믿을게. 아마 그러면 20년 뒤에 네가 벌어다주는 생활비를 난 믿어. 이렇게. 그거면 너무 행복하죠. 효심이 가득한 아이죠. 네. 자, 그 생활비를 위해서 오늘 메모지 한 장 사시고요. 네. 소시 쪽에 공부 겁나게 잘했던 우리 홍기훈 소장님과 오늘 아이들의 꿈, 진로 교육에 대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좀 네. 해봤습니다. 공부 정말 잘하셨네요. 네. 그러니까 신뢰도가 이렇게 쑥 올라가잖아요. 네, 하여튼 대한민국은 공부 잘하면 일단 50점은 먹고 들어가요. 좋은 부모는 과거도 현재도 아닌 아이의 미래를 보는 부모라고 하죠. 자신의 과거에 빗대어 아이의 진로를 정하거나 집안 형편에 맞춰 꿈의 크기를 정해버리는 부모님들이 적지 않을 텐데요. 오늘 시간을 통해 아이의 진정한 꿈을 찾아주고 행복한 삶을 읽어줄 부모님들이 늘어나길, 스스로의 꿈을 찾아가는 아이들이 늘어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